보시는 분들이 우리 회사도 팬덤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저는 예스입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면 돈을 써야 돼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 안에서 그냥 계속 일어나는 커뮤니티 마케팅이거든요. 네. 돈이 들지 않아요. 팬덤이 받쳐지면 라이프 사이클이 계속 이제 반복될 수가 있어요. 커머스가 커뮤니티화되고 커뮤니티가 뭐 콘텐츠가 발생되고 커뮤니티는 같은 취향을 가진 분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신선한 걸 먹는 쇼핑몰. 자기들끼리의 인터랙션이 조금씩 일어나는 거죠. 이벤트를 사장님이 게시글로 쓰거든요. 그거 비례해서 매출이 쭉 올라가고 있어요. 팬덤을 나도 좀 이렇게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캔의 이은영 CBO님 그리고 김성민 사업총괄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창성 문지원 대표님께서 창업해서 경영하고 계시는 그 캔 그 회사고요. 티타임즈 찐팬 커뮤니티 강좌를 저희가 내보내고 있죠. 그래서 기업은 찐팬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총 9강의 교육 영상을 지금 저희가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강좌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 그 다음에 그 강좌 내용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도 좀 커뮤니티와 관련돼서 제가 궁금한 걸 좀 많이 여쭤볼 생각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강좌를 보시면 약간 더 뎁스 있고 실질적인 내용들이 아마 강좌에는 담겨 있을 겁니다. 요새 테슬라 같은 경우 보면은 테슬라는 진짜 팬들이 많으시잖아요. 자율주행 서비스를 사실 베타 버전으로 뭐 1점 몇부터 해갖고 막 10.67 막 70 막 이렇게 나오면서 그거를 테스트 해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테슬라의 팬들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거를 직접적으로 다운 받으셔서 막 업데이트 하셔갖고 이거를 직접 해보시고 막 피드백도 남겨주시고 테슬라가 뭘 한다고 하면 다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런 커뮤니티의 중요성, 팬들의 중요성을 느끼고요. 또 애플 워낙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몰래도 잘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에 휴대폰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관련된 뭐 태블릿을 내도 잘 네. 되고 시계를 내도 잘 되고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플 이러면 뭐든 다 사시니까 이게 팬이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가 진짜 엄청나게 갈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새 기업들을 좀 보면요, 팬이 있어갖고 뭘 해도 잘 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이제 반대로 좀 팬이 없어서 뭘 해도 좀 욕먹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아마 직장인이시거나 아니면 자기 회사를 갖고 계시거나 하실 텐데 보시는 분들이 자기의 회사, 우리 회사도 팬덤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예스입니다. 아, 예스입니까? 네, 네. 좀 약간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면은. 팬덤이라는 게 뭐 억지로 만들 수는 없지만 네. 어떻게든 어떤 서비스든 어떤 상품이든 그 팬들이 어딘가에는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팬들을 잘 아이덴티파이 하시고 네. 그 팬들과의 인게이지를 잘 만들어내시기만 하면 사실 그 팬덤 위주의 팬 위주의 또 새로운 생태계를 또 만들어 보실 수 있어서 저는 일단 답은 예스로 드리고요. 네. 근데 그 과정이 이제 없었던 팬을, 그러니까 잘 몰랐던 팬을 찾아내는 과정이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네, 예스. 예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티타임즈 같은 경우도 약간 지금 와서 봐주시는 분들이 팬의 영역에 좀 있으실 분들이라고.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와서 봐주시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잖아요. 네, 라이브 네. 하는데 그러니까 팬이죠. 감사한 분들. 그렇죠. 지금 시간을 내셔갖고 네, 이 그럼요. 퇴근 그쵸. 시간에 그러니까 자기 그쵸. 시간이나 네. 돈을 쓰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찐팬이라는 의미, 이 찐팬이라는 게 뭔가, 팬이랑은 다른 건가, 그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팬은 예를 들면 저희 서비스나 상품을 좋아해주는 분들이면 찐팬은 참 우리 회사 입장에서 와 너무 고마운 고객, 그러니까 참 우리한테 너무 도움되는 행동이나 활동을 엄청 열심히 해주는 분들일 것 같아요. 뭐 우리 상품을 많이 사주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저기 많이 알리는 걸 수도 있고 그런 하여튼 우리한테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고마운 활동들을 진짜 열심히 해주는, 그래서 정말 감사한 팬, 네. 이게 찐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매하고 좋아해 주시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티타임즈로 치면은 약간 공유해 주시고, 그렇죠. 네. 뭐 다른 사람한테 추천도 해주시고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찐팬이군요. 참견도 하고. 참견도 하고. 네, 강좌에서도 아마 다루지만 네. 고객과, 그러니까 유저와 팬과 또 진짜 행동하는 팬과 네. 이렇게를 좀 구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찐팬과 커뮤니티의 관계는 또 뭐예요? 굳이 따지자면 놀이터를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찐팬들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냥 찐팬이 각각으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도 사실 너무 고맙고 좋은 일이지만 네. 이들이 한데 모여 있을 때에 또 그들이 낼 수 있는 보이스와 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커뮤니티가 되는 순간 이제 결속이 되고 그 커뮤니티가 되는 순간 이제 영향력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기업에서는
팬을 하나하나의 점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커뮤니티와 같은 단위로 보시는 거가 조금 더 이제 가시성도 더 있고 효용성도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커뮤니티에 대한 좀 기대나 혹은 커뮤니티를 좀 빌드해보고 싶다거나 이런 좀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모여 있어야 또 힘이 나죠. 그분들이 찐팬이라는 게 결국 취향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네. 회사의 상품, 이 회사의 서비스를 내가 너무 좋아해서 내 나름대로 방법으로 좋아하고 있는 건데 나랑 비슷한 취향을 가진 분들이 모이면 이제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훌리건도 혼자 불지르진 않고 모였을 때 이제 힘이 나서 왜 불지르는 자꾸 거죠. 불을 질러? 홀리건이 혼자 있으면 사실 겁쟁이들이 많아요. 혼자 있으면 불을 못 지르. 근데 이제 모이면 구단버스 흔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모여 있어야 시너지가 나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든. 나이키가 이제는 어마어마한 팬을 가진 회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진 겁니까? 그건 나이키만 알겠죠? 정확한 이야기는 그렇죠. 네. 네, 나이키가 이제 오랜 시간을 브랜드를 쌓아오면서 네. 했던 좀 재미있는 부분들은 되게 문화를 만드는 거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깅이라는 문화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조던 시리즈나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농구화나 이런 그죠? 좀 뭔가 좀 약간 컬렉터블 할 수 있을 만한 아이템들에 또 이제 시도도 많이 했었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쌓여서 그런 문화와 그간의 스토리가 쌓여서 그 문화를 혹은 그 스토리를 바잉하시는 분들이 브랜드 바잉을 하다 보니 팬덤이 형성이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아주 그냥 팬심으로 뭐만 나왔다 하면 사게 되는 것까지 가는 네, 그런 레벨이 된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제 유저를 잘 분석하는 건데, 우리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찐팬은 나이키 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계속 우리 신발을 사주고 계속 소비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영향력을 끼쳐서 옆에 사람도 사게 할 수 있고 하는 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주기성에 대한 거를 봤을 때 신발을 주구장창 더 사세요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신발이 자꾸 다를 수 있는 걸 해줄 수는 있죠. 네. 네. 그래서 조깅을 하고 네. 트레이닝을 하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게 만들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활동 안에 이렇게 사람이 이제 집중하게 되면 네. 왜 우리도 장비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한 번 하고 나면 이제 네. 자꾸 업그레이드 해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다양한 또 이제 멀티 아이템 소비까지 이제 점점 올라가게 되죠. 처음엔 신발만 달았는데 다음에는 아대를 사고 그다음에는 이거를 그쵸. 사고 그다음에 막 트레이닝복을 딱 바람을 뭐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거 사고 막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네, 거군요. 땀이 빨리 식어야 되고, 막 운동화도 뭐 그 조깅화도 뭐 시작 레벨에서 엔트리에서 시작했다가 네. 점점 조금 솔이 더 좋아지니까 내가 좀 더 빨리 달려지는 것 같아 네. 이러면서 또 바뀌고 그쵸. 바뀌고. 예. 발이 덜 필요해. 네. 그렇게 가면서 이게 원래는 조깅 팬이었는데 나이키 모든 상품을 좋아하는 팬이 되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네. 또 옆에 같이 뛰는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런 클럽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커뮤니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로 그렇게 존재를 하니까 옆 사람도 뛰고 나도 뛰고 또 다른 친구 불러와서 또 같이 뛰고 이렇게 네. 되면서 이제 불어나는 거죠. 그게 그냥 친구만이 아니라 요새 보면은 전혀 익명에 모르는 사람과도 막 그 근처에 있다는 맞아요. 이유로 막 기록을 겨루게 되고 네. 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걸로 퀄리티가- 데이트도 한다던데요. 아 그걸로요? 네. 와 이제 나이키가 좀 있으면은 중매도 하겠군요. 네, 거기서 결혼할지도 몰라요. 아 나이키로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발 파는 회사가 나중에는 중매를 쓸 수도 있는 게 이게 바로 커뮤니티의 힘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팬덤이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지금 말씀드리면 거기도 있었지 거긴 생각 못했네라고 하실 곳이 있는데 바로 진짜 예전부터 이 어마어마한 팬을 거느리고 있는 패션 브랜드 이런 데 아니고요. 레고입니다. 레고 보면은 와 진짜 한 15년 전만 10년 전 15년 전 이럴 때도 보면은 인터넷이 지금보다 훨씬 더 조악했을 때도 보면 진짜 별의별 사이트들이 다 있어서 맞아요. 자기네들이 막 거래도 하고 뭐 만들고 난리 나잖아요. 그 레고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에서 이런 팬덤을 좀 관리한다거나 좀 그런 게 있어요. 관리한다고 보기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팬들의 가치를
팬을 인정하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팬을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장치들을 계속 만들어주고 팬들이 더 많은 경험이나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뭐 상품이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형태의 컨텐츠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조직 자체에서 아레고는 레고를 평생 즐길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 맥락이 좀 깔려 있는 좀 약간 양지의 오타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많이 나요. 양지 오타쿠 좋네요. 엄청 좋은 표현이네요. 이게 레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안 좋게 보진 않잖아요. 애부터 어른까지 이거 하면은 약간 뭐 도움이 되는 지능에 도움이 되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오타쿠인. 오타쿠죠. 철저히 오타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새 회사를 좀 보다 보니까 새 회사다 약간 리세일이 활발한 회사이기도 하다라는 좀 공통점도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또 뭔가 커뮤니티랑 관련이 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팬덤이 받쳐지면 라이프 사이클이 계속 이제 반복될 수가 있어요. 제품과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이 이제 루프를 만들면서 이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뭐 리세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리유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안에서의 그 사이클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팬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구나를 이제 좀 보실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 만들어서 배포하고 끝이 아니라 그 한 번의 사이클을 또 돌고 또 돌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보내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보내고 이게 많이 돌면 많이 돌수록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풍부하게 있다는 그런 거겠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팬들이 많은 쪽들이 뭐 재판매나 이렇게 리셀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브랜드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일인데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재판매 중고거래에서는 기업의 부가가치는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네요. 그래서 NFT를 많이 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재판매 수수료도 그러니까 중고거래에서에서도 매출을 조금씩 일으키기 위해서 로열티라는 거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 회사들이 NFT 또 적극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재판매 될 때마다 계속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사실 NFT를 그렇게 같이 페어링 시켜버리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하나는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이 제품을 팔아도 나중에 팔고 나면 내가 갑자기 좀 사정이 어려워져서 나의 샤넬백을 팔았어요. 근데 나에게는 추억으로 계속 나 한때 이 샤넬백 나한테 있었단 말이야. 라떼는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나는 NFT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물건은 팔았지만 물건은 중고 마켓에 나가 있지만 그래서 그 NFT로 나는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때 이 오너였다는 거. 그래서 그런 추억을 또 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또 이런 그게 이제 만약에 같이 제품이랑 같이 계속 움직인다라고 하면 손바뀜의 순간들을 다 포착을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또 기술적으로 줄 수 있는 또 맥락들이 있습니다. 꼭 그런 수입을 떠나서도 그래서 재밌게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또 메커니즘이 되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어제 이제 장례식이 있었던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경우에 명품 많이 드실 거 아니에요. NFT로 남아져 있었으면 이게 그분이 매다가 이제 딴 사람한테 갔어요. 근데 사봤더니 이거 엘리자베스 여왕이 매던 거야. 이러면 또 같은 제품이라도 좀 값어치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이미 가격이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증명이 안 되면 이거 예전에 여왕이 맸던 건데 어떻게 알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종이 막 이런 거 쓰고 막 무슨 레터 이런 거 쓰고. 근데 사기인 경우도 많을 거고. 많죠. 이게 딱 증명이 남아져 있으면 영국 여왕이 들었던 무슨 샤넬백 아니면은 뭐 GD가 저거 신었던 신발 이런 게 딱 남아져 있으면은 가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팍팍팍 올라가는 증명이 되는 그렇게 될 수 있겠군요. 지금 보시고 계신 분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이런 대기업 같은 팬덤을 갖고 싶으면 지금 당장 뭐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희가 스타트업 소개해본 조금 이따 또 다시 여쭤볼 거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고 지금 대기업의 사례를 다뤘기 때문에 좀 약간 대기업이나 약간 규모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 이 팬덤을 나도 좀 이렇게 이어보고 싶어 이러면은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식별하기. 식별이 뭘 식별하면 그러니까 팬이 일단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팬인지 아까도 저희가 그랬잖아요. 찐팬이라는 게 우리한테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을 저희가 찐팬으로 본다라고 했으면 네.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그 판별, 식별을 하는 자기를 다시 들여다보는 네, 우리 회사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자꾸 다시 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팬을 찾는 과정과 그리고 이제 팬이 그러면은 아까도 이제 커뮤니티 팬이 놀 수 있는 그런 놀이장을 이제 그러면은 같이 잘 열어주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뭐 가장 처음일 것 같은데요. 네. 팬이 노는 장을 여는 것도 이거 너무 억지스럽게 열면은 그리고 너무 이제 우리 브랜드의 어떤 서비스로서 열게 되면은 네. 거기 누가 거기서 놀고 싶겠어요. 거기서 이제 그 방법밖에 없죠. 사람들이 오게 만들려면 스타벅스 쿠폰을 뿌리는 방법밖에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쿠폰만 싹 그게 따먹고 끝이 나가죠. 없습니다. 네. 스타벅스만 잘 되는 일.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는 스타벅스 팬을 양성해내고 끝내는 거예요. 네, 이게 PR 식별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제가 강좌 1편을 조금 봤기 때문에 거기에 살짝 하나의 예시가 이렇게 예시를 오늘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PR 식별 중에 딱 와닿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직접 침투해봐라. 네. 약간 그거 있었는데 그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체가 팬이 되는 거가 사실은 가장 좋은 PR 식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떤 팬을 가지고 있나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거를 내가 팬으로서 써보고 우리 거를 내가 팬으로서 활동하면 네. 어디서 활동하는지도 알 수 있고 아. 무슨 니즈가 있어서 내가 이 팬이 된 건지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진짜 이제 진짜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쉽지는 않죠. 사실 월급 받는 네. 입장에서는. 근데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겉에서 이렇게 관리자 혹은 판매자 입장에서 보는 거랑 뭐 우리도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뭐 리뷰도 달아보고 맞아요. 하면서 보는 거랑 하면은 이제 눈높이가 이렇게 마주 보는 거랑 옆에 거치지 보는 거니까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럼 커뮤니티에서도 두드러지는 멤버들이나 경향 이런 게 보일 것 같고 저도 안 해봤는데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어디에 만들어야 되느냐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정답이 있을까요? 그거야말로 저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이머들은 막 디스코드에 모이고 있고 그렇죠. 로컬 이런데 계신 분들은 또 네이버 뭐 플랫폼 위에서도 활동하시기도 하고 네. 엄마들 학부모 모임 이런 것들은 또 커뮤니티를 뭐 또 카톡에서 많이 하기도 하고 막 이게 다 그 각 그 커뮤니티를 구성하시는 분들의 활동 반경에 따라서 그리고 활동의 습성에 따라서 사실은 어디에 위치해야 되냐도 저는 되게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다들 막 자기 홈페이지에 막 우겨 넣는 거는 저는 진짜 제일 위험한 시도가 아닌가. 예. 왠지 내가 그냥 그 회사의 광고판 속에 들어가는 느낌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사실 별로 안 하고 싶죠.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회원가입을 해야 될 때 말고서는 사실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다 커뮤니티를 두는 거는 조금 위험할 것 같고 조금 더 객관적인 채널에 네, 두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 정도.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채널을 잘 확인해 보시고 뭐 직접 별도의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을 별도로 또 만드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엄청난 그 브랜드 죽이기를 많이 하실수록 사실은 더 좀 본질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보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이키 같은 경우도 스포츠 웨어 활동이 아니라 조깅 쪽으로 그쵸. 간 게 상품 이런 거 쫙 색깔 빼고 정말 순수한 듯한 표정으로 네. 우리는 조깅을 도울 거야 라는 걸로 시작을 한 거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팬을 관찰하는 거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와 이거 팬을 찾기가 너무 힘든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스타트업은 스타트업 방법론상 팬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스타트업은 원래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 만들면 좋아하겠지 하는 가설에서 시작하잖아요. 대기업은 경험이 많으니까 대기업 내에서 이제 막 기획해가지고 시장조사해서 짠 하고 비밀리에 꽝 출시하는 건데 스타트업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인사이트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스타트업은 항상 고객을 먼저 찾으면서 시작하거든요. 이런 걸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 봐야지 하고 자기가 골방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가져가서 혹은 대충 아이디어 약간 구현한 투박한 상품을 가져가서 사람들 찾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보여줘요. 그러면은 10명 중에 대부분 관심 없어 하다가 한 명 누군가가 오 이거 끝내준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1호 팬인 거예요. 네. 사업이 시작되기 전이지만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을 페르소나라고 부르는 거고 뭐 모델 고객, 모범 고객 하는 페르소나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제가 발견했어요. 은영님이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를 좋아해요. 시장 조사하는데 네. 그러면은 이분과 함께 발전시키는 거예요. 더 업데이트해서 이러면 어때요? 하면서 내가 처음 발견한 1호 팬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고도화해서 이 정도면 진짜 된다 하면 그때 출시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시장은 어떻게 확대되느냐? 이분이 확대시켜줘요. 데리고 오죠. 내 주변에 있는 나랑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내가 드디어 끝내주는 서비스 찾았어 하면서 데리고 와서 결국은 찐팬을 1호 찐팬을 발견하면 그 찐팬이 이제 2호, 3호, 4호 찐팬들을 데려와주는 그래서 스타트업은 팬을 발견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고 그 사람과 함께 우리 프로덕트를 고도화시키고 결국 시장 확장하는 거니까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죠. 저번에 이제 호 대표님이랑 문 대표님이 나오셨을 때 사실 파도상자라는 그 서비스를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분량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못 내보냈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파도상자는 어부 직거래 쇼핑몰이거든요. 네. 어부 직거래니까 당연히 수산물일 거잖아요. 바다에서 잡는. 그런데 파도상자는 이제 뭐 수산시장을 거쳐서 혹은 뭐 이런 유통을 거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각 지역 어부분들이 바로 잡자마자 바로 보내주는 거라서 이제 가장 신선한 수산물을 받아서 먹을 수 있다. 이게 거기에 핵심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컨셉으로 서비스를 하니까 고객들이 뭐 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사볼 거잖아요. 근데 네. 먹어보니 뭔가 좀 다르다 진짜 지역 항구에 가서 사 먹는 것 같은 느낌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인 거예요. 그래서 네. 하다 보니까 정말로 자연산 수산물을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모이는 곳이 됐죠. 되게 좋아하지 않으면 뭐 굳이 여기서 사냐 뭐 아무 데서나 사 먹지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꼭 사야 된다. 왜냐면 파도상자는 기다리는 것도 되게 오래 기다리는 컨셉이었거든요. 어부 아저씨가 잡으면 보내주겠다 해서 그런 거예요? 운 나쁘면 막 2주일 걸려요. 아직 안 잡았거든요. 미리 팔고 난 2주 되니까 이제 그거 별로 먹고 싶지 않아. 뭐 잊을만 할 때 온다 이런 네. 얘기도 있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바로 잡고 와서 오늘 이거 잡았어요 하고 올려서 바로바로 다음날 받는 것도 있지만 네. 처음에는 아예 그냥 잡을 테니까 미리 사세요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오래 기다리는 쇼핑몰 하지만 가장 신선한 걸 먹는 쇼핑몰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연산 회를 좋아하는 분들이 오다 보니까 네. 이제는 그분들 아까 제가 커뮤니티는 같은 취향을 가진 분들의 모임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자연산 회 어디 가서 좋아하는 걸로 빠지지 않을 것 같은 분들끼리 모였으니까 네. 자기들끼리의 이제 인터랙션이 조금씩 일어나는 거죠. 네. 이거를 여기서 뭐 저희 지금 어떤 어부님이 잡으러 가는데 하면서 어부님 사진, 영상 이런 거 올리고 이거 오징어 빨리 조업하세요. 그러면 이제 배 들어오면 보내겠습니다 하면 거기에 댓글로 막 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 존재를 확인하는 거죠. 나 못지않게 좋아하는 뭐 사람들이 여기 있네 하고 네. 자기들끼리 얘기도 하고 그래서 커머스였다가 이제 수산물 진짜 매니아들의 커뮤니티화 되고 있고 이거를 여기는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 매니아들의 커뮤니티도 되고 혹은 이런 매니아들한테 정말 좋은 수산물을 제공하는 어부분들의 팬 커뮤니티화 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쭉 발전시키겠다는 네. 거여서 제가 얘기한 콘텐츠 커뮤니티 커머스가 아니라 커머스가 커뮤니티화 되고 커뮤니티가 뭐 콘텐츠가 발생되고 하는 그 역방향의 완벽한 예시. 맞습니다. 네. 아, 보면 막 손질법 이런 거 직접 공유해 주시고요. 네. 왜냐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생물을 그냥 바로 그냥 딱 네, 진공 이렇게 포장해서 보내요, 그냥 그냥 바로 덩어리로. 보내요. 자르려고. 그러면 이제 뭐 머리, 뭐 내장 이런 거 분해하는 법 모르시는 분도 많고 네네. 보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 그렇죠. 많잖아요. 네. 그럼 이제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막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누가 올려주세요 한 게 아닌데 이제 자발적으로 그렇게 공유가 일어나고, 뭐 서로 이제 어떤 소스가 제일 맛있냐, 궁합이 잘 맞냐, 뭐 이런 걸로 뭐 댓글놀이도 하고 네. 그렇게 되니까 커뮤니티가 저절로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커머스가 커뮤니티가 될 때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 뭐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여쭤봤잖아요. 거기는 약간 첫 단추를 어떤 식으로 꿰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파도상자는 또 캔 만나기 전에는 그냥 쇼핑몰 서비스처럼 만들어져 있었고 네. 거기에는 어떤 커뮤니티 관련된 커뮤니티라는 게 결국은 이제 교류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 교류할 수 있는 기능이 게시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댓글만 있었대요. 그냥 리뷰 정도. 근데 이제 캔은 커뮤니티 빌더에서 뭐 커머스 기능도 제공하고 하는 거니까 캔으로 하면은 좀 자기들이 생각하는 커뮤니티성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다 해서 하신 거고. 그래서 파도상차는 이제 제일 재밌는 게 이벤트인데 보통은 쇼핑몰 이벤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엄청 멋있게 된 배너, 비주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도상자 대표님도 이제 들려주신 말씀이 원래 예전에 다른 쇼핑몰을 할 때는 이벤트 하나 하려면은 무조건 웹 디자이너 분이 하루 이틀 작업. 그렇죠. 그래서 이벤트를 그냥 하루에 하나 정도씩밖에 못했대요. 근데 여기는 들어가 보시면 이벤트를 사장님이 게시글로 쓰거든요. 아 게시글로요? 게시글로 써요. 그냥 어부분 사진이랑 뭐 이런 거 올리면서 아 이거 지금 장난 아닌데요. 네. 하면서 블로그처럼 해주세요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게시글로 하루에 막 4-5개씩 올리거든요. 이벤트를 글 쓰는 건 거기 캔이 개발자 없이 유니콘이 될 수 있게 돕는 서비스인데 네. 파도상자는 캔 믿고 디자이너도 안 뽑았어요. 그렇게 게시글 하니까 반응이 더 좋더래요. 뭔가 오히려 디자이너분이 예쁘게 디자인한 거는 좀 너무 너무 예쁘니까 약간 상업적이지. 상업적인 느낌이 나는 거죠. 근데 이 사장님이 이렇게 좀 개발 쓰신 거는
우리 동네 가게 맞아요. 사장이랑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단골집 사장님과 맞아요. 교류하는 느낌 온라인이지만 그리고 사장님이 이제 되게 신기한 이벤트를 많이 하시는데 요즘 손흥민 선수 골이 안 나와서 걱정인데 손흥민 화이팅이라고 쓰시면 20% 할인 쿠폰 드리겠습니다 이래요. 예. 그러면 댓글이 1000개씩 달려요. 흥민아 화이팅, 손흥민 선수 믿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왜 그냥 20% 할인 손흥민 선수 골 받을 수 있는 기념 20% 할인 혜택을 다 제공하지 왜 네. 굳이 댓글을 달게 하시냐 했더니 네. 댓글을 달게 해서 주는 이벤트랑 그냥 주는 이벤트를 둘 다 해봤는데 실제 구매 전환이나 이런 게 비교도 안 되더래요. 손흥민 화이팅이라고 한번 쓰고 댓글 딱 다는 게 커뮤니티에 빠져드는 첫 액션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짜 쿠폰 받고 사고 또 재구매하고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진짜 동네 그 단골 아까 녹전이라는 거기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동네집 단골 사장님 이렇게 막 교류하는 것처럼 또 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거기에서는 커뮤니티에서 되게 운영자와 그 유저 간 고객 간의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고객사니까 매출도 볼 거 아닙니까? 예. 파도상자 사장님이 커뮤니티화에 눈 뜨시면서 이제 네. 기능을 쭉쭉 하면서 네. 그거와 비례해서 매출이 쭉 올라가고 있어요. 아, 일반적인 마케팅이랑은 상당히 다르고요. 네. 보통의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면 이제 바깥의 채널에다가 마구 알리는 거고 사실 돈을 써야 돼요. 그쵸. 그죠. 그래서 캑 이런 거 막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안에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 안에서 그냥 계속 일어나는 커뮤니티 마케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에서 뭘 하든 사실 돈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이미 이거를 계속 반응해 주실 분들한테 보내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댓글을 달던 뭘 하던 뭔가를 하게 해서 얻어낸 혜택이 더 값지게 느껴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거는 또 이렇게 해서 내가 고생해서 얻어냈으니까 네. 또 쓰게 되고 네, 활용을 해야 되고 안 하고 묵혀서 날려버리면 맞네요. 아깝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간단한 그런 장치지만 이렇게 인게이지를 하게 만드는 거 예, 그게 사실 또 커뮤니티에서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미 커뮤니티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구축하고 있는 분들이 또 계실 테니 이거에다 BM을 뭔가 붙이고 싶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내가 이걸로 돈 냄새를 풍기는 순간 사람들이 다 도망가지 않을까? 그럴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하면은 큰 문제 없이 BM을 붙일 수 있을까요? 어설프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돈 냄새를 풍길까봐 막 아닌 척 하면서 하면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안 좋은 것 같고 네. 그냥 커밍아웃 하시는 거죠. 우리 돈 벌어야 되고 우리 같이 돈 법시다 하고 이제 커밍아웃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그 커뮤니티 안에서의 교환 작용들을 잘 보시면 그게 다 BM이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물건 파는 것만 BM은 아니에요. 어떤 커뮤니티가 모여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특판을 계속 하는 것만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나가죠. 왜냐면 나는 여기서 무슨 광고 받으면서 그 광고에서 파는 그 물건을 사고 싶어서 들어온 건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원래 있던 인터랙션 안에서 교환이 뭘로 일어나는지를 잘 보시면 그 교환 장치는 BM으로 승화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집이나 이런 곳들은 사실 철저히 BM을 먼저 설계를 해놓고 커뮤니티를 일군 거예요. 그래서 BM이 없이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에서 혹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커뮤니티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에는 물론 커뮤니티가 잘 돼서 헤드카운트가 늘어나서 트래픽으로 받아내는 밸류가 상승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더 철저하게 BM과 연관된 팬의 교류, BM과 연관된 커뮤니티 활동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개인적인 경험이 좀 있어서 예, 약간 예. 첨언하고 싶은데 네. 이미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업화를 고민하시면 그거는 좀 과감히 추진하셔도 되는 게 제가 사실 옛날에 꽤 유명했던 수능 카페의 운영자였거든요. 유저도 꽤 많이 모이고 네. 그것 때문에 뭐 방송도 나가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는 순수해서 여러 시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광고가 들어오거나 그렇죠. 교육기업에서 그렇죠. 네. 뭐 인수 제의가 들어오거나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제가 그때는 이거는 나의 순수성을 한다 훼손한다 해서 하나도 안 했거든요. 와.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운영자도 이제 제가 하다가 주변에 뭐 같은 뜻을 갖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지속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한 처음만 3, 4년 진짜 열심히 해서 엄청 유명해졌었는데 뭐 저도 대학도 졸업하고 해야 되는데 네. 계속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같이 하겠다
하고 왔던 분들도 또 바쁘니까 왜 흐지부지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는 이 커뮤니티는 수명을 다한 것 같고 다른 또 좋은 커뮤니티가 많으니까 하셔라 이랬는데, 반대로 저 말고 엄청나게 사업화를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수익화 네. 학원 배너 계속 붙이고 네. 돈 계속 받고 막 네. 이런 데들이, 그런 데는 지금도 있어요. 이제 기업화, 교육 기업화 되고. 네. 근데 그게 그러면 순수하게 커뮤니티를 만들었는데 돈 벌려고 이것저것 하는, 뭐 욕도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결국 나쁜 거냐면 그렇지가 않은 게, 그 커뮤니티는 오래 사업성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래 생존해서 수많은 분들한테 하여튼 크고 작은 좋은 도움을 도움을 준 드렸죠. 거고, 네. 그 존재감이 있었던 거고, 그냥 난 순수하게만 할 거야 했던 데들은 결국 이제 주인이 지치면 사라지는 네. 거고. 그래서 그냥 사업이 나쁜 것도 아니고 수익화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건 과감하게 하시고 더 오래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겠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까 은영님이 얘기한 그냥 어설프게 하는 게 막 이렇게 숨겨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대놓고 은영님이 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만약에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 거면은 BM도 아예 고려를 해서 처음부터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와닿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 계시는 저희 티타임즈 찐팬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하신 지속 가능성이 있기 위해서는 티타임즈도 이번에 캔과 함께 만든 이 티타임즈 찐팬 커뮤니티 강좌의 판매가 꼭 필요합니다.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뭐 저희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당연한 위해서 거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오늘의 말씀드린 거는 사실 뭐 빙산의 일각일 정도로 굉장히 소중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